Every summer we have fun. Every summer we are going down. Every summer we are surfing around until the sun goes down. Everybody's gonna wild. Everybody's gonna be so young. All the beautiful girls are found, carrying their souls around. Killing the girl we are going fast. I can't wait to start my class. Can't really overchange. Can't wait to model the sound. Killing the love another blow. We can't wait to meet the ground. In the colorful bikinis. The girl, the girl, the girl. 해외여행 6박 7일 70만원으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모험가 찰스입니다. 이번 여행은 초저가 해외여행 컨셉입니다. 필리핀 보홀로 6박 7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가서 일요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왔고요. 꽉 찬 6일을 계획했고요. 해외로 일주일간 아껴서 여행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Pass the magazine along, pass the camera, coke along, and soon we'll be all alone, down into the bluest ocean. Under the sun we are going fast, making all the traffic lights. We'll be sitting on our sheets, dancing in the waves so high, giving the light another blow. We can't wait to see the girls. There will be some lava. Come on, girls. Come on, come on, come on.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 명절 연휴라 미리 여행 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위탁 수화물 없이 백팩에 보조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체크인도 모바일로 미리 해서 정말 금방 들어갔어요. 비행기 요금은 편도 77,000원이었고요. 서울에서 9시에 출발해서 오후에 1시쯤에 도착했습니다. Dear passengers, welcome to Bohol.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seatbelt.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고요. 가지고 온 달러나 현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ATM기를 찾아서 10,000페소를 먼저 인출했습니다. 공항 앞에 있는 마트에서도 진보관이나 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필리핀 보홀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밖에서 한 툭툭을 잡아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뭐 택시 타거나 툭툭을 해도 얼마 안 하긴 하는데 한번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하는지. 여기 안에서는 250까지 주면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밖에 나가면 좀 더 저렴한가 싶어가지고 이번 여행 컨셉은 초저가 여행이기 때문에 한번 저렴하게 가보겠습니다. 저기가 툭툭이 모여있는 곳인 것 같아요. 150페소 불렀는데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오토바이를 빌리러 갔습니다. 오토바이는 하루에 350페소짜리를 빌렸고요. 24시간 기준으로 5일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1750페소를 지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장 먼저 두말루안 비치를 왔고요. 알로나 비치보다 한적하니 사람도 없고 평화롭고 너무 좋아서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났어요. 보통 보홀을 오시는 분들은 커플이거나 가족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리조트나 호텔에 머물면서 한인 투어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저는 혼자 초저가 컨셉으로 왔기에 조금 무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항에서 캐리어가 있거나 혼자가 아니라면 굳이 공항 밖까지 걸어 나와서 툭툭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0페소 차이가 난다고 해도 5,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 아니고요. 특히나 밤에 도착했다면 픽업 서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말루안 비치에서 조금 쉬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알로나 비치로 갔어요. 가는 길에 보니 태극기가 걸려있네요. 보홀에는 한국인 관광객이랑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할로망고로 가서
망고 주스 대신에 수박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토바이 주차하기 편해서 주차를 하고 알로나 비치로 걸어갔습니다. 알로나 비치를 걸어 다니다 보니 호객행위 하는 분들이 많았고, 거기서 발리카삭으로 가는 투어를 현지인에게 1200페소로 딜을 해서 구했습니다. 약 3만원 정도였고 롱핀 포함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한인업체를 통해서 투어를 신청하면 10만원 정도 합니다. 내일 아침 맥도날드 앞에서 보기로 하고 저녁으로 통구이 삼겹살을 테이크아웃해서 숙소로 가져왔어요. 가격은 250페소, 7,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밥은 15페소, 300원 정도 했습니다. 오늘 첫 끼는 삼겹살입니다. 이거는 밥이고 안에 간장 소스가 들어있었고요. 약간 겉바소촉으로 겉은 엄청 크런치하고 안은 부드럽고 술안주로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맥주 한 병을 130페소에 구매해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근처 바닷가에 가서 야경을 보았고요. 첫째 날은 2,525페소, 약 63,000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오토바이 대여료가 조금 많이 들었고 투어비는 미리 안 내고 내일 배 타러 나갈 때 그때 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그리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발리카삭 투어를 하기 위해 맥도날드로 가고 있어요. 맥도날드 근처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투어 인원들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햄버거 세트 182페소에 아이스 커피 100페소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걸어갔어요.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투어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어서 배를 좀 든든히 채우고 갔어요. 거기서 먹으면 왠지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비쌀 것 같아서. 그리고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현지 투어를 이용하면 발리카삭을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미리 돈을 내지 않았고요. 근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서 돈은 바로 1200페소 지출했고요. 현지 투어의 단점은 소통이 조금 어렵다는 거랑, 그리고 배 소리가 정말 커요. 모터로 가는 작은 배인데 소리가 너무 커서 귀마개나 에어팟 그리고 버즈 같은 걸로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이 정도입니다. 사실 실제로 들으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 상관없었고요. 날씨는 너무 좋아서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고래를 와칭하러 가는데 돌고래도 정말 많이 나와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인원은 10명 정도 됐고요. 이제 바다를 돌면서 돌고래가 나오는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돌고래를 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돌고래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막상 돌고래가 나오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점프하는 돌고래도 있어서 더 재밌었습니다. 해외에서 돌고래를 본 기회는 많았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알로나 비치에서 출발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고래를 찾으러 다녔고, 돌고래가 나온 뒤에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고래를 따라다니면서 와칭을 했고요. 그렇게 한 2시간 좀 지났을 때쯤에 이제 발리카삭 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배멀미를 따로 하지 않는 편인데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멀미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가 너무 강해서 선크림을 발라도 많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긴팔이거나 아니면 래시가드 그런 걸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수영복을 입고 사진과 영상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알로에 젤 같은 거는 하나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와서 화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섬에 도착해서 짐을 두고 그리고 핀이랑 이제 스노클을 받아서 다시 자그만 배로 갈아타서 스노클링을 하러 갔습니다. 보통 2-3명의 가이드 한 명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호객행위 하는 친구에게 롱핀을 포함된 가격으로 투어비를 딜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롱핀을 빌리려면 200-300페소 정도 내야 빌릴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다이빙 라이센스가 있어서 혼자서도 물에서 잘 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촬영을 정말 많이 잘 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시간 정도 시간을 줬는데 정말 쉴 새 없이 프리다이빙을 했던 것 같아요.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다이빙하고 또 다이빙하고 그리고 바닷속을 계속 유영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물고기도 많고 해초도 이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시야도 엄청 잘 보였고 수온도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딱 좋았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촬영을 해줬는데 영상을 다 세로로 찍었네요. 이게 주로 인스타에서는 세로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찍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로 모드가 아니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같이 조그만 배에 타고 갔던 관광객들이 2-3명 정도 있었는데 둘 다 수영을 못해서 구명조끼만 입고 물 위에서만 있어가지고 저를 좀 많이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세계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세계여행 중에 이집트에 가서 다합이라는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고 거기서 한 달 살면서 프리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아이다2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다이빙의 장점이라고 하면 스쿠버 다이빙이랑 달리 딱히 뭐 장비를 많이 챙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노클이랑 핀만 있으면 자기 이제 숨을 참고 가는 거여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거북이도 진짜 많이 봤고 혼자서 계속 수영을 하면서 물속에 있는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거북이도 보고 해초도 보고 햇빛이 비춰지면 물속에서 알록달록 거리는 그런 풍경들도 너무 이뻐서 계속 넋놓고 봤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이제 스노클링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줬는데 사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계속 수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충분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봐도 지금 한 2-3분 정도의 영상을 모아놨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길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영상을 많이 스킵할까 하다가도 그래도 물속에서 보는 풍경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좋았던 기억이라 많이 남겨놓고 싶어서 생각보다 좀 길게 남기게 됐네요. 기회가 된다면 프리다이빙은 꼭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남아든 아니면 다른 해외여행을 갔을 때 물속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정말 더 많고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할 줄 알면 조금 더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수영을 하다가 누군가 위험에 빠지면 제가 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동남아 여행 가기 전에 국내에서도 프리다이빙을 알려주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취득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프리다이빙 라이센스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프리다이빙 라이센스가 없어도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서 충분히 물 안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물론 물속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물 위에서 보는 것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이뻐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 밖으로 나가 볼게요. 뿅. 네,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짐을 맡겨두고 수영을 하러 갔었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음식이 막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어서 굳이 안 먹어도 되고요. 대신 저는 이제 망고 주스를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좀 쉬고 그리고 드론을 날려서 풍경을 더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 나오는 풍경이 여기 발리카삭 섬입니다. 그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었을까요? 한 1시쯤 지나서 다시 이제 알로나 비치로 복귀했습니다. 돌아갈 때 보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날씨가 좋아서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수영도 하고 조금 피곤하고 배고프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이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호핑 투어가 이제 한인 투어 같은 거예요. 알로나 비치로 돌아와서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와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바로 숙소로 가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낮잠을 좀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숙소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루에 14,000원 정도 하는 숙소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거죠. 뭐 호스텔이라고도 하는데 4명이서 머물 수 있는 숙소였고요. 저는 6일 동안 중국인 남자분 한 분이랑 같이 계속 숙소를 썼어요. 상하이 사시는 분이었는데 엄청 젠틀하고 영어를 하지 못해서 소통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숙소의 장점은 저렴하고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고 그리고 깔끔하다는 거였고, 단점으로 말하자면 벌레가 나오고 밤 늦게까지 노래를 엄청 시끄럽게 틀어놓습니다. 낮잠을 자고 오후에 드라이브 할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 또 해가 서서히 지고 있어서 바닷가 근처로 와서 야경을 보려고 왔습니다. 여유롭게 야경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그냥 저녁 먹고 쉬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호텔 레스토랑을 왔고요. 피자랑 콜라랑 해서 700페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3,000페소 조금 더 썼네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름 아낀다고 아꼈는데 이틀 만에 5,000페소를 써버렸네요. 처음에 10,000페소를 뽑았으니 반을 써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뛰어나가 보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세부 북부에 6.7 정도 강도의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릎을 치고 갑자기 폭우도 내리고 정전도 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잠들었어요. 3일차 아침입니다. 놀랍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음료를 사서 투어 없이 나팔링을 하러 갔습니다. 나팔링도 한인 투어로 가게 되면 거의 9만 원 가까이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한 2, 3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오토바이로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툭툭을 빌려서 가게 되면 왕복으로 500페소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토바이를 빌렸기 때문에 하루에 350페소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름값이 들긴 하지만 기름값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기름을 다 쓰고 한 200페소, 5,000원 정도 넣었는데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름값으로 300페소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왔을 때 한 번씩 오토바이를 타곤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팔링을 가게 되면 입구 쪽에서 200페소를 내야 돼요. 환경세랑 가이드비라고 하는데 사실 가이드는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들어가는데 200페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링으로 갈 수 있는 입구가 5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비싼 곳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200페소를 내야 돼요. 대신 풍경도 좋고 쉬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너편 한인 업체에서 롱핀을 300페소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총 700페소, 약 2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출하였고요. 처음 입구에서 200페소 받았을 때 가이드비라고 이제 포함됐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가이드가 따로 가이드를 해주진 않고요. 500페소 내면은 사진이나 영상 찍어준다고 막 그런 말을 하던데 사실 저는 원하지 않아서 그거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디 없이 조금 안전하게 수영을 하려고 했고요. 무리하게 깊은 수심을 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려가자마자 정어리떼가 엄청 많이 있어서 프리다이빙을 하지 못해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어리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영할 수 있고요. 정어리떼들이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어서 그 구명조끼 입고 위에서 봐도 충분히 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수영을 하려면 이제 스노클링 하는 것보다는 프리다이빙을 하면 조금 더 재밌게 같이 놀 수 있긴 해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날씨가 좋은 날은 정말 시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크랙이라는 곳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좀 오시면은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보통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보통 보홀 가서 인생샷 찍으시는 분들 다 거의 여기서 찍어서 하시더라고요.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비용이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굳이 촬영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가지고 사실 셀프로 나팔링을 오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마지막 날도 한 번 더 왔어요. 여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입구가 5개라고 했는데 제일 왼쪽에 카페 있는 곳으로 가면 따로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냥 카페 이용만 해도 충분히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네요. 여기도 장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나 스노클링 같은 건. 물론 장비를 빌릴 때 돈을 지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어서 간단하게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업체에서 라면이나 간단하게 한식을 판매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나팔링 오시면은 여기 왼쪽 업체랑 오른쪽 업체가 있는데 오른쪽 업체는 입장료가 100페소고 왼쪽에는 200페소입니다. 200페소인데 조금 시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핀이나 뭐 스노클 빌릴 때도 여기 왼쪽엔 한인 업체인데 비싼 대신 퀄리티가 좋고 오른쪽에는 좀 저렴한데 현지 업체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좀 안 좋긴 해요. 빅사가나 케이블을 왔는데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오늘 영업을 안 한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앞에서 망고 주스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전날 지진으로 힉사다난 동굴은 이용할 수 없었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20분 거리에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는 뷰가 정말 좋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었고 소고기 요리에 깔라만시를 시켜서 610페소 정도 나왔습니다. 15,000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옆에 있는 자라 카페로 갔습니다. 사실 자라 카페를 가려고 여기 식당을 온 거예요. 밥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자라 카페라는 곳인데 저 멀리 보면 뷰가 엄청 이쁘거든요. 그래서 뷰도 볼 겸 전망대 같은 카페에 왔습니다.
아까 식당도 뷰가 좋았는데 여기도 뷰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카페에 가니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었고요.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어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알로나 비치랑 거리가 조금 멀어서 굳이 찾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토바이가 있으면 한 번쯤 와서 뷰도 보고 멍 때리기 진짜 좋은 곳 같습니다. 여행하는 스타일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면서 쉬엄쉬엄 여행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카페에서 초코 디저트랑 라떼를 먹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커피가 맛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뷰가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가격은 커피 200페소에 디저트 120페소, 총 320페소였습니다. 카페에서 쉬다가 이제 돌아갈 때 드론으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풍경이 너무 이뻐서 촬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보홀에 오면은 팡라오 섬에서 많이 이제 여행을 하시는데 본섬도 한 번씩 투어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초콜릿 힐이나 아니면은 그 로봇강의 반딧불 투어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드라이브 할 겸 갈까 했었는데 사실 좀 귀찮아져서 가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풍경을 보기만 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풍경도 너무 이뻐서 정말 좋더라고요. 막 가능한 최대한 많이 보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여유롭게 좀 쉬면서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해지기 전에 또 바다로 와서 이제 선셋을 보러 왔고요. 해지는 걸 보러 왔습니다. 선셋 감상 무료. 오늘 선셋 이쁘네요. 매일 가야지 하다가 미루고 숙소에 있었는데 선셋 보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날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네요. 세 번째 날은 2110페소 정도 지출했네요. 1000페소가 25,000원이니까 거의 5만원 조금 더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비행기가 지나가서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온 지 3일 지났고요. 이제 여행 3일 남았는데 혼자 자꾸 돌아다니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오늘은 동행을 구해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혼자서 조용히 숙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인들 4명이서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밤에 알로나 비치를 가봤습니다. 밤에는 원래 잘 안 돌아다니는데 동행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고요. 같이 모여서 피자랑 파스타를 먹었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음료를 마셔서 500페소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2600페소네요. 4일차가 되었네요. 숙소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도 라면도 팔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까르보나라였습니다.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 샌드위치를 먹을까 하다가 그냥 또 까르보나라 먹습니다. 까르보나라 나쁘지 않아가지고 까르보나라랑 샌드위치랑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뭘 할지 고민하다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서 야자수 풍경이랑 바다 풍경이 잘 보이는 곳을 촬영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DJI 플립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요. 사람을 인식하면 따라오는 기능이 있어서 따로 조정을 하지 않고 저를 인식해서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전방 센서밖에 없어서 따라오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은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계속 따라오는데 심하게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드론이 따라오지 않을까봐 수시로 뒤를 보면서 체크를 했고요.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행보다는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이런 여행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일정이 틀어지거나 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 계획적으로 움직이거나 계획이 잘 안 됐을 때 스트레스 받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행 성향이 정말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재밌게 여행하면 다 좋습니다. 여기서 아마 드론이 충돌을 해서 추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충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별로 개의치 않고 다시 드론을 띄워서 팔로우 모드로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자주 타거나 잘 타는 게 아니어서 빠르게 주행을 하진 않았고요. 지금 영상은 3.5배속으로 올려서 좀 빠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주행하면서 안전하게 탔습니다. 그래서 헬멧도 쓰지 않고 갔는데 보통은 헬멧을 쓰고 달립니다. 오후에는 어제 만났던 동행들이랑 같이 미티 리조트라는 곳을 왔어요. 여기는 알로나 비치에서는 오토바이로 30분 정도 걸리고요. 입장료가 1,500페소인데
800페소는 여기서 뭐 음식을 먹거나 디파짓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음식?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저렇게 생각을 못했어. 기록만 하는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먹어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기록하는 거여서. 나중에 영상 만들면 우리 거 그래서 입장료 1,500페소에 포함된 800페소로 각각 3명이서 모아서 2,400페소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좀 추가된 비용은 추가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따로 말을 하지 않는 게 구독자가 뭐 1,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유튜버라 말하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굳이 잘 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밥도 먹고 수영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다에서도 수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야도 좋지 않고 바다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서 조금 수영하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저기 바다에는 그 성게가 너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 한 명이 성게에 찔려서 여기서 치료받긴 했는데 가능하면 앞에 바다에서는 수영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미티 리조트 말고도 알론나 비치 근처에 있는 많은 리조트들이 데이 유즈가 있고요. 데이 유즈를 이용하면은 굳이 숙박을 하지 않고도 여기서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1,500페소지 예전에는 1,000페소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리조트의 데이 유즈를 보면은 500페소, 800페소, 1,000페소 안 하는 곳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예약을 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밤에 식사를 같이 했던 동행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알고 봤더니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혼자였으면 굳이 오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제가 몸이 엄청 좋거나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여기 왔으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좀 남겨보라고 해서 여러 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뭐 헬스를 한다거나 그렇게 막 엄청 몸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마라톤이나 트레일 대회 나가면서 감량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클라이밍도 하고 있고 집에서도 홈트를 간간히 하고 있어서 뭔가 유지되는 그 정도의 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촬영을 했고 친구도 한참을 촬영을 해줬습니다. 사실 많이 민망하긴 한데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촬영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남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한번 찍어보자는 생각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찍어준다고 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복근이 아주 그냥, 복근 좋아, 아주. 너 보지 마. 확인하지 마. 너 찍으라고. 하지 말라고. 확인하지 마. 부탁할게. 그만 봐. 뭐 보는 거야? 프라이버시. 부탁할게. 배경은 이쁘게 찍혔는데 얼굴이 되게 흐리게 찍혔어. 괜찮아. 그런 거 놔둬. 그냥 놔둬. 근데 구도는 예쁜 것 같아. 아, 그래. 시간이 많이 없어. 너 찍어야 돼. 알았어.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30분이 뭐야? 엄청 지났지. 그렇게 놀다가 숙소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번 낭만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친구를 숙소까지 데려다 줬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정말 맑았는데 갑자기 스콜이 엄청 내리면서 오히려 더 재밌어가지고 친구가 제 고프로로 영상을 찍어줬습니다. 그래도 비가 조금 그치고 출발하니 괜찮더라고요. 왼쪽 봐. 대박인 거는 너 아직 못 봤거든? 오른쪽에 선셋 찍고 있어.
저쪽이 예쁘니까 저쪽으로 걸어가 봐. 노을 쪽으로. 옆으로, 왼쪽으로. 숙소 가는 길에 선셋이 너무 이뻐서 잠시 바다를 들렀습니다. 친구가 또 친절히 영상을 찍어주네요. 보고 나서 감동받지만 하늘이 너무 예뻐. 투덜대면서도 하라는 건 다 잘 하긴 합니다. 그렇게 선셋을 보면서 친구가 저 영상도 찍어주고 저도 친구 영상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눈으로 담으면서 한참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다 같이 먹기로 해서 숙소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녹화가 됐는지 얘기했던 게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담아봤습니다. 순간에 스트레스 확 다 풀려. 이런 기억으로 살아가. 아 진짜? 스윗하다 그 멘트는. 그런 기억으로도 스트레스 안 풀리던데. 진짜. 이런 게 다시 살아가는 원동력인 거. 그렇긴 하지. 이러면 진짜 못 있겠다. 그 정도야? 응, 너무 예쁜데? F인데 완전? 나? 응, 나 완전 F100이야. 뭔가 마지막이지만 해가 지는 거는 또 내일 다시 또 해가 뜨니까. 약간 치스러운 F였어. 내일은 또 다른 이쁜 뭔가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진짜 최고다. 응. 오늘은 아까 비 올 때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 너무 특별한 순간이야. 맞아. 그리고 저녁은 같이 먹었고요. 사람이 모여서 5명까지 됐습니다. 맥주에 와인도 마시고 공연도 봤습니다. 이게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노는 거는 너무 재밌고 좋은데, 제가 이게 초저가 여행을 계획했는데 같이 놀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 이 비용 계산하는 게 좀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현금을 다 쓰고 4일차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5일차가 되었고요. 아침 10시에 요가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요가는 400페소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이고요. 이제 현금이 부족해서 5,000페소를 더 뽑았어요. 12만원 정도 되죠. 제가 뭐 요가를 잘하거나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씩 이제 기회가 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 거를 좋아해서 이번 기회로 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이 같이 듣지 않고 중국인 남자 한 분과 같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부담이 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하루 3번 수업이 있었고요. 그 중에 저는 10시 수업을 들었는데 아침 수업에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일정에 바쁘게 움직이는 여행자들에게는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처럼 계획이 없고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에 요가를 검색했더니 하나가 떠서 이제 오게 됐고요. 풍경도 좋고 아침에 이제 요가를 하니까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의 수업이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완전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10시에 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국 분인 것 같은데 남자분 한 분이랑 같이 했고요. 8시 반에는 여자만 5분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요가를 잘 못해가지고 한 번쯤 올만한 것 같아요. 보울에서 시간이 된다면. 점심을 먹으려고 소시볼이라는 곳을 왔고요. 여기는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오고 싶었어요. 오픈하자마자 들어갔고요. 혼자서 먹고 있는데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가격은 콜라랑 460페소 정도에서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밥을 먹고 비오비라는 헬스장을 왔어요. 여기는 1일 입장료가 160페소 정도 됩니다. 오늘은 딱히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그냥 쉬면서 운동이나 하자 이런 생각에 그냥 헬스장을 왔어요. 이곳은 약간 산스장 같은 느낌의 헬스장이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선풍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좋았고요. 여기 말고 다른 헬스장이 있긴 했는데 거기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에어컨도 있고 엄청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헬스장이었어요. 근데 가격은 600페소 정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여행 컨셉상 여기를 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결국 여기로 오게 됐네요. 여기는 160페소니까 1일 이용권이 4,000원 정도이고 거기는 600페소니까 한 12,5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사실 돈이라는 게 별로 생각 없이 쓰게 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쓰려고 하니까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게 되네요.
20대 때는 진짜 아껴서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30대가 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여유가 없진 않아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돈을 많이 쓰고 편하고 좋은 데서 놀고 여행을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사실 꼭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여행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뭐 아껴서도 충분히 여행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을 왔다면 그냥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머물면서 편하게 여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여행을 와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여행을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여러모로 더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서 쉬었습니다. 5번째 날은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뭘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쉬면서 조용하게 하루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오셔니카 리조트고요. 데이 유즈로는 낮에는 888페소이고 오후 3시 이후로 가면은 500페소 정도 내면은 이제 해변을 보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역시나 한적하니 여유롭고 좋았고요. 선셋을 보면서 공연도 듣고 쉬었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배가 고파져서 저녁을 먹으러 왔고요. 여기서는 950페소를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5일차도 끝났고 이날은 3000페소 정도 지출했습니다. 6일차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한국 가고 싶었어요. 뭐 물론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반 정도는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 편하고 좋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나팔링을 가자고 해서 같이 나팔링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고요. 입구에서 환경세랑 가이드비 200페소를 내고 들어가서는 저번에 갔던 입구로 가지 않고 도밍고 카페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따로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 거기서 카페에서 짐을 맡기고 쉬면서 수영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밍고 카페 앞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크랙 지형이 나와서 여기서 다이빙을 했고요. 친구는 프리다이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어서 약간 좀 어설프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옆에서 버디를 하면서 친구 들어갈 때 위험하지 않게 봐줬고요. 영상도 최대한 많이 찍어주려고 했어요. 거의 영상만 한 20개 넘게 찍어준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찍어달라고 하기에는 친구가 그렇게 막 엄청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괜히 또 부담을 줄까봐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날씨는 아주 맑았는데 갑자기 비도 왔어요. 그리고 친구 다이빙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이빙을 잘 못해서 막 많이 못 들어가고 우물쭈물 막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조금씩 알려주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물속에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혼자 나팔링을 와서 수영을 할 때보다 친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지쳐서 그랬는지 나팔링을 가서 영상을 찍은 거 말고는 영상을 거의 찍지 않았어요. 뭐 특별히 한 게 없기도 한데 나팔링하고 여기 카페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고 그리고 수영을 조금 더 하다가 숙소로 갔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저는 이제 따로 저녁을 먹었고요. 저녁을 먹고 나중에 이제 알로나 비치를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반납했고요. 오토바이 반납하고 나서 돈이 약간 1,500페소 정도 남았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친구가 안마를 한번 하러 가보자고 해서 안마를 한번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끝이 났고요. 마침 돌아오는 비행기가 친구랑 같아서 같이 밤에 툭툭을 타고 넘어갔고요. 남아있는 돈이 몇백 페소 정도 됐는데 공항에서 뭐 라면이랑 간단한 간식을 먹고 나니 돈이 깔끔하게 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가서 처음에 10,000페소를 뽑아서 쓰고 5,000페소를 더 뽑아서 쓰고 딱 15,000페소를 쓰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비용은 비행기 왕복 15만원, 그리고 숙소 83,000원, 그리고 심카드, 그리고 현금 해서 63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이제 다이빙을 시도하더니 점점 이제 다이빙 시간이 길어졌어요. 뭐 물론 피닝하는 게 조금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뭐 사실 자세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프리다이빙 라이센스를 취득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컨텐츠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뿅.